제가 정권을 가진 한국당의 조직 강화 특위위원회 출범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기준으로 손실 속의 화초보다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인재를 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당에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국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분들 이제 좀 물러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와 일어서야만 합니다. 국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폼잡고 살았던 분들 이제 좀 물러나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아니, 그거보다 아까 앞에 한 방송 들었는데 언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좀 해주시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폼잡고 살았던 분들 물러나십시오.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십니까? 한국당에서 면목을 신을하기 위해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신들이 잘 압니다. 자신들이 아는데 그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18살 되면 출량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아는데 그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18살 되면 출량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서울이 아니고 보통 이제 지방에서 성장한 출량을 분들.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언론인으로, 학자로, 기업인으로, 관료로, 법조인으로 다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타지에서 삽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고향에 가서 난 이 고향 사람이다 해서 이 온실속의 화초처럼 초선, 재선, 삼선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야당에서 야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지는 잘 알겠죠. 본인이 험지에 나가야죠. 야당성을 회복하고 일정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칼을 잡고 자르겠다 이러니까 또 불만들이 쏟아지고 이러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과의 소송전, CNN과의 소송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핵심적인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헬렌 토머스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예. 저도 그 뒤에 한마디를 꼭 붙입니다. 권력자가 답하지 않아도 민주사회가 아니다. 언론의 본분은 권력자를 화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화를 나게 해야죠. 근데 우리 언론은 권력에 복종을 하고 화나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과거에 이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언론을 화나게 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을 펼쳐봐도 언론을 화나게 하지는 않아요. 언론을 화나게 하는 게 지금 아까 권력자를 화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화나게 한다고 그 언론이 아니고 예. 권력자를 화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당히 비판하고 그리고 뒷마무리는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경제 문제 그리고 남북 프레임, 이 남북 평화 프레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백록담 위에 헬기 포트를 만든다는데 그 비판하는 환경단체 한 명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적어도 백록담에다 헬기 포트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앞에 결사항전하겠다는 환경단체 한두 명은 나와야죠. 그걸 보도하는 언론도 나와야 되고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져야죠. 근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게 뭐 아름다운 퍼포먼스인 줄 알고 그것뿐입니까? 도보다리에서
적어도 적의 수장이잖아요. 김정은은 아직까지는 적의 수장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까? 적의 수장과 1시간 동안 하는 대화를 예. 녹음도 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은 그 대화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야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답하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도 아까 하신 말씀 들었는데 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않은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권력자가 답하지 않은 사회도 민주사회가 아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듣고요. 예. 도보다리와 관련해서 백록담의 헬기 착륙장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언론들이 예. 이미 도보다리 같은 게 예. 이미 도보다리 같은 경우는 지나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 예. 일단 전원책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이 많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라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면 예. 언론 보도도 잇따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 특위위원으로 일하신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예.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겪은 느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겪은 느낌이다. 예. 정치가 제가 10년 전에 잠깐 정치를 구경했을 때는 그때 제가 주부장님을 만나 뵀잖아요. 예. 그때는 이렇게 뒤에서 말들이 없었는데 하는 말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표면적인 일보다는 뒤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안 보이는 겉은 뒤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늘 얘기합니다. 대로를 걷자. 큰 길을 걸으면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도무문. 예. 큰 길을 걸으면 장애가 없고 잡음이 없다. 나쁜 일이 적게 일어난다. 큰 길을 그래 대의를 생각하고 소화를 버려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소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큰 길보다 작은 자신, 소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말이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셨어요? 제가 지금 서랍 속에 받아놓은 자료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쪽이 넘는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도 제가 거의 한 300쪽을 모았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근거 없이 사람을 쳐낸다는 것은 그건 만행이거든요. 그 결과 아마 오늘 그런 질문 하시려고 그러죠. 뭐 50% 자를 거냐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맞게 면모를 일신시키려면 다 물러나야죠. 다 물러나야 한다. 불과 한 10% 20%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물러나야죠. 그래야만 면모가 바뀝니다. 10% 20% 남아 계실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전투력을 보여온 분들 그리고 국정 어젠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믿는 분들 나는 친박 비박 가리지 않아요. 친박 비박 가리지 않으십니까? 예. 비박은 근데 이렇습니다. 비박은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 우리가 정권을 헌납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가공한 점을 힘을 보탠 점을 방조하는 점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친박은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 반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책임을 더 져야 되잖아요. 비박보다는. 예. 그 점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묻지 않아야죠. 끝까지 서로 의심을 하고 묻게 되면 이 당은 사실상 나누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비박, 친박 이 갈등이 계속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 보여요. 물러날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성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 임내하고 폼 잡고 살았던 사람들 다 물러나야죠. 나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청년뿐 아니라 나이 50살 넘는 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죠. 그러면 나는 한국당이 면모신이 되고 다시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원직 변호사님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간상으로 2월 말 전당대회 전에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어려운 작업, 사람을 바꾸고 물갈이라는 작업은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전원책 변호사에게 기대했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니냐. 지금 무슨 정기 국회 기간이고요. 올해는 특히 예산 국회가 왜 심각한가 하면 대북 예산 문제 때문에 제 예상이 맞다면 12월 초에 절대 타결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국회가 있고 특히 이 정개위 기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선거구 바꾸겠다고 저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제안에 걸맞지 않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몇십 명 늘리겠다고. 그 속셈은 저는 훤히 보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정치판을 잃는 사람들은. 그럼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12월 15일까지 천일분을 쳐내라. 그래야만 2월 말까지 2월 말에 전당대회가 가능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내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을 쳐낸 일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슨 당부감사 결과가 이제 제 책상에 올라올 시간이 11월 20일, 2, 3일이 됩니다. 불과 22일도 안 되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을, 아니, 떠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조건 쳐내요? 뭐 원한 맺을 일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올 분들은 또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작업은 1월 달에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정광석화처럼 해낸다? 그건요. 제가 신이라도 못합니다. 그래서는 또 되지도 않고 이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정광석화처럼 쳐내야 될 일종의 보수급들이 있습니다. 난 이런 분들 물러나야 된다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열거해 그런데 주시죠. 지금 그렇게 되면 예. 이왕 떠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열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석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개인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제가 좀 참겠습니다. 이제 조광윤을 떠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 네, 근데 제가 특정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구로에 있는 박영선 같은 분, 민주당에? 예. 그리고 광진에 있는 추미애 같은 분, 뭐 아닌 말로 영등포에 있는 신경민 의원 같은 분.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은 왜 없습니까? 자질에서 나가겠다. 그런 흠전 나가보겠다. 이런 보수들은 왜 없습니까? 왜 다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강남이나 서초나 찾고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나 하다가 난 더 큰 꿈을 꿀 거야. 이 나라를 경영할 거야. 그런 코미디 같은 소리를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말은 잘해요. 뭐 성찰하고 희생하겠다. 이 얘기를 늘 합니다. 기자들이 모르면 마이크 앞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하겠습니다. 고개도 숙이고 꿇어앉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 했잖아요. 다 꿇어앉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소화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버리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까? 소화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낙선한 줄 번연히 알면서도 자기 희생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게 대중의 지지를 얻어모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치적으로 앞에 나서는 분들은 자기 희생을 먼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감동을 변호사님, 이제 남은 시간이 한 6분 정도 되는데 말이죠. 예. 좀 증문즉답 형식으로 예. 저도 짧게 좀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셔서 아주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꼭 좀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태극기 부대도 통합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하나의 해촉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태극기 부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지켜온 보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왜 한쪽은 허물어내야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때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다 허물어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광의의 범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은 다 넣어야죠. 이 태극기 부대 이러는데 나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이 시민들 그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비판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온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네. 어떻게 그런 분을 쳐냅니까? 말이 아니죠.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원류 보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수 세력을 논하면서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면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그 부분에 어쨌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동의 안 하시는 보수 진영을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양쪽으로 갈릴 것 같고요. 저희 역시 성주기 들고 나온 건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군복 입고 나온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스라엘 깃발까지 글쎄 유대 말이에요. 깃발까지 등장하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예, 못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 쪽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해를 받는 행동을 비칠 수 있다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같이 물러나야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케이오스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케이오스 초혼돈의 상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수 정신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다른 곳에 있었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게 보수를 손보겠다는 그 자체가 난센스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28년 동안 방송을 해오고 정치 비평을 20년간 해오면서 예. 단 한 번도 반대 진영에 서본 적도 없고 그 논리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가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내가 특정인을 김병준 위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계시던 분을 어떻게 모셔와서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두 분이나 하셨잖아요. 오셨어도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 당의 그 쇄신을 맡기느냐 난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조광리 문제 당의 그 254개 전 지역구의 사표를 받았으니까 이 기초를 새로 놓는 작업이니까 내가 정권을 주면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말이죠.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가능성이 없으면 보수와 통합인가요? 보수와 혁신인가요? 혁신과 대안입니다. 혁신과 대안이라는 예. 일종의 준 정치 세력, 여기에 현역 정치인들도 가담하실 거고. 뭐 가담한다고 봐야죠. 예. 혹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도 들어옵니까? 아니 그 특정인을 두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뭐 어차피 아마 이 12월 초에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저희들 네트워크는 저는 그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어떤 뭐 다른 목적보다는 무너지는 보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전원책 변호사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인들도 참여를 합니까? 들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참여한다고 봐야 한다. 이현주 의원 가능성 아니 그 있습니까? 특정인을 두고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제 그 제가 사실은 예. 좀 고함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뭐 한 세 분이 오셔서 너무 밤늦도록 이 술을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고함을 했는데 뭐 뜻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한날이 미랄이 되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세상을 우리만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보수를 이제는 바로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바로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명칭도 뭐 제가 좀 고집을 했습니다. 혁신과 대안. 혁신과 대안. 대안 세력이 되자는 거죠. 보수 진영 통합의 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출범하는 거겠죠? 예. 예. 혹시 조직강화특위위원 활동하시는 중에 찾아와서 전원책 위원님, 제가 다음 총선에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런 중진 의원이나 현역 국회의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한국당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불출마를 언급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6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이번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난 정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2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당은요.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다 앉아서 나는 좀 한 시간이라도 함께 묵상 한번 해보자. 스스로를 좀 한번 살펴보자.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려고 합니까?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전원책 변호사님 좀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문제 있었고요. 하지만
탄핵 재판 과정은 이건 명백히 적정 절차를 벗어난 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절차를 위배해서 한 결론입니다. 그 얘기는 예. 아주 짧게 왜 그렇습니까? 뭘 위반했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우선 소추안 변경을 국회의 제의 의결 없이 사실상 소추안 변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헌법 위반서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직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뇌물 때문에 구속됐다. 그건 어떻습니까? 뇌물이 핵심인 미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780억 1, 2심 다 무죄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도 특검이나 검찰은 처음에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나중에는 공동정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 형법이론으로는 이건 100% 무죄인데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에 특검이나 이 검찰에 몰아붙였던 그리고 우리 언론에 몰아붙였던 이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은 나는 과잉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추락한 국격을 누가 회복합니까? 직전 대통령이 지금 2사람이나 구속돼 있어요.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 부분은 원칙이 거기까지만 왜 듣죠. 그분들만 예. 피해가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이니까 전원책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긴 하시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어쨌든 국가의 공적 기관이 내린 결정이니까 좀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을 하지 못했고 그 밖에 따로 거점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 새롭게 탄생하게 될지 통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 말고 새로운 인물은 없습니까? 당대표 할 만한? 글쎄요, 당대표는 모르겠는데 제가 노동계부터 이 학계까지 신진 세력의 명단은 거의 한 30분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는 제가 만나본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내가 그 명단은 이 당에 넘겨줘야 되는지 그 본인에게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본인들에게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당의 조직국에 제가 넘겨준다든지 하겠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도